항상 여러분 수학 과목은 특히나 암기 과목이라고 하면은 뭐 4시까지 5시까지 하는 상관이 없는데 수학 과목을 전날에 뭐 4시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그렇게 공부하면 앞으로 안 되겠죠. 고등학교는 전 수학 전날에는 교과서만 풀고 시험 쳤는데 항상 고3까지도 어려운 문제는 그 전에 많이 반복하셔야 돼. 그 전날에는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혹시나 내가 서술형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걸 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124페이지 그리고 고난도 내시 기출은 한 번에 나간다고 얘기했죠? 이제 슬슬 쌓여네. 이제 한 번에 나가야겠죠. 여기서 일단 연습 문제. 풀이는 대략 한 15분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지금 그래프의 관계가 이렇게 있다면 얘가 1하고 4니까 바로 1 더하기 2분의 합이 마이너스 2 도 헷갈리지 말고 1 곱하기 4는 b 이렇게 하시면 ab가 나온 상태에서 뭐야 이거는 그 다음에는 부호만 안 헷갈리면 틀릴 리가 없겠네요. 여기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b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머지 계산이야. 이쪽에서 a, b를 잡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얘를 지나고 그러니까 지난다는 말을 지난다는 말 그 위에 위에 점이다 굉장히 강력한 힌트라고요. 굉장히 강력한 힌트. 얘 같으니까 결론은 어떤 f 2분의 1 x에다 2분의 1을 넣은 게 2라고 바로 해석을 하셔야 되기도 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y에 2 x에 2분의 1을 넣으면 문자가 지금 두 개인 상황에서 관계식이 하나 나왔다. 그럼 관계식 하나만 더 끌어내는 방법이 내가 뭐 있느냐 봤더니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x축에 접할 때 동의어 같은 뜻을 x축에 접할 때 한 점이라는 말도 되고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 다 같은 얘기라는 거를 맥락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은 얘기라는 거. 알겠죠? 결론은 풀이가 다 뭘로 되는 거죠? 판별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판별식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얘를 판별식 t는 여기 앞에 있는 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 4b 지금 보면은 이 관계식과 이 관계식 두 개를 이제 연립만 해주시면 A와 B가 정확하게 나오겠다. 연립을 해주실 때는 B 왼쪽에 남기고 나머지 다 오른쪽에 넘긴 다음에 B 대신에 이 자리에다 정확하게 대입하시면 A 값이 하나든 뭐 두 개든 나올 수가 있겠지. 아 근데 두 개가 나올 뻔 했는데 문제 뒤쪽에 A가 양수라는 요 힌트까지 잘 보시고 그럼 A 값은 하나로 규정이 될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잘 풀렸을 것 같고 3번 같은 것만 해석 상황에서 3번 같는 거 X축과 만나기 위한 그럼 딱 여기까지만 보고 딱 그냥 문제를 그냥 정리해드리면 만나기 위해선 당연히 X축하고 두 점 상황도 되는 거고 X축과도 접하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까지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는 것도 낭비고. 근데 혹시나 여기는 짝수 판별식 꼭 쓰셔야겠고, 그래서 그냥 공식까지만 한번 써드리면 k-1의 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푸시면 정답이에요. 는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안 배워가지고 지금 K 가장 큰 최고차항이 항상 소거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중간고사 준비하기 전까지는 2차 부등식까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2차 부등식 했죠? 안 했나? 안 했으면 하면 돼. 기억이 안 나. 제가 중학교 과정에 제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2차 부등식까지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면 안 되나? 4번. 4번 상황도 이제 보면은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 한 점에서만 만나기 위하여. 한 점에서만 만나기 위하여. 그렇다는 얘기는 한 점이라는 얘기. 여기 있잖아, 한 점. 접할 때 한 점, 완전 제곱식. 모두 다 같은 말, 판별식이 0이라는 거 가지고 푸신다는 거. 그것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틀릴 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x제곱 마이너스 5x m제곱 마이너스 1는 그 직선식 x 마이너스 m 놓으시고 이항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원래는 이렇게 식을 이항을 하면서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원래 이 그래프가 상황 속에서 맞는 그래프지만 이항을 해주시면서 오른쪽을 0으로 만드시면서 이제 x축과 이차수 이렇게 보겠다는 의미만 된 거예요. 바뀐 거야 그냥 해석이. 어차피 문제풀이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문제풀이 방법은 판별식을 보는 건데 그리고 지금은 m의 값이야. m의 값이야. m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값해야 되란 말이야. 값해야. 원래는 나중에 이런 문구를 보시면은 먼저 기반돼서 떠올라야 되는 게 m의 값해함이라면 m의 2차식 형태가 나오겠다. 2차식 형태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근각계수를 사용하겠다. 요런 흐름까지도 여러분이 나중에 캐치를 하셔야지 조금 상위권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다. 내가 어떤 조건식에 의해서. 이거는 뭔 얘기가 아니라 기말고사 얘기입니다. 기말고사 얘기. 기말고사. 왜냐면 기말고사에는 도방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관계성에 대해서 m의 값의 합, m의 2차식. 그럼 나는 근각계수의 관계. 요런 걸 얻어내겠다고 생각을 못하시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는 패턴들입니다. 내일도 수업하겠지만 고3 이과도 저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판별식만 잘 정리하셔서 m을 일일이 구하지 않고 근각계수로만 풀어주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해두면 되겠고. 이거 왜 틀려? 틀리면 안 돼요. 진짜 시험에서 안 틀리면 되겠지 뭐. 그래서 원래는 저희 학원에서도 원래 시험 전쯤에 여러분들 학원 전체 내에서 모든 1학년이 시험을 같이 치거든요. 한 3회 정도? 다른 학교 거 가지고. 근데 그런 테스트를 꼭 안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얻어갈 거 없어요. 준비되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테스트를 계속 치고 빨리 내가 모르는 거 절반만 맞아도 나머지 절반만 하면 되는데 테스트를 자꾸 안 보면 자기가 어디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좀 도망가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 중에 점 하나 줬네요. 점 하나 마이너스 1,3을 줬고요. 그리고 여기 점을 하나 줬어요. 1만요. 근데 자 이렇게 상황이 돼 있을 때 이 하얀색 이 차함수는 y는 x제곱이란 말이에요. y는 x제곱.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여기 점을 x좌표만 인식해서는 풀기가 좀 어려워. 이 점은 x좌표가 주어졌다면 일단 완벽한 식이 흰색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을 당연히 1,1로 보셔야겠죠. 1,1. 그렇다면은 지금 미지수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 A와 B가 있는데 이 노란색 위에 두 점이 있단 말이에요. 1,1이라는 점, 마이너스 1,3이라는 점. 두 개가 있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넘어가서 y좌표 1, x좌표 1을 넣으시면 y좌표에 3, x좌표에 마이너스 1. 벌써 A, B가 구조상 그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 지난다라고 했을 때 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 오케이? 말로 해주거나 그래프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노란색 위의 점. 직선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도 더해주면은 뭐 더해줘 나누면 B가 2겠고 B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겠고 이렇게 벌써 잡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잡아야 될 거는 여기 점인데 여기 점 여기 점만 잡으면 될 텐데 이제 당연히 핵심은 먼저 해석해야 될 게 x좌표 근이라는 얘기. 그러면은 이 이차함수와 이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x제곱 만난다는 a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b에다가 2를 넣으면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보면 또다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하고 똑같고요. 인수분해를 사용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해도 되겠고 당연히 한근은 1인 상황에서 근데 뭐 그냥 간단한 거니까 인수분해 그냥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x라는 점이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올 테니까 요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 여기에 있더라.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 2차 함수 위에 넣어도 되고 요 직선 위에도 넣어도 돼요. 그냥 아무거나 간단한 거. 근데 여기가 조금 더 간편할 것 같으니까 그때 y좌표는 4라고 대답하시면 돼서 p, q는 마이너스 2, 4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은 2차 함수를 그려야겠죠. 2차 함수가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고 근각에서 간 게 두근의 합이 4니까 그거의 반을 2니까 대칭축은 2겠고 그 다음에 내가 쳐다보는 영역을 봤을 때 2차 함수를 그릴 때도 좀 그래프를 1하고 4니까 1은 왼쪽으로 한 칸만큼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조금 더 아래쪽으로 2차 함수는 그래프로 많이 해석이 돼요. 근데 2차 함수가 아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3차, 4차는 이런 대칭 형태가 안 나와요. 그때는 조금 더 계산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이렇게 된다면 최대라는 건 여기가 되겠고 최소라는 건 여기가 되겠고 그냥 그래프상에서 쭉쭉 나오잖아요. 가장 위에 있는 거 그러면은 2를 넣었을 때는 항산이 늘상 안 돼서 이게 최대겠고 4를 넣었을 때는 그래서 얘는
4 마이너스 k. 얘는 마이너스 k. 상수 k 값을 구해라. 그렇다면 k제곱 마이너스 4k 넘어오면 플러스 4는 0.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k는 2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문제를 한 문제 안에 지금 물어보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7번은 이미 제가 핵심 유제 때 한번 해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두 가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시험 문제 잘 나올 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만 물어보면 두 가지 개념을 다 알아야 정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선생님 입장에서 뭘 문제로 낼까? 쉬운 것들은 그다지 뭐. 그래서 여기서 그냥 풀어줄 때 왼쪽 그래프를 쭉 하고 그리고 두분의 합은 2에다가 대칭축을 1이다. 그러면은 내가 쳐다보는 건 2부터 4니까 여기다. 거기에서 물어보는 거 최대만 물어보니까 4를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4를 넣으면은 16 마이너스 8 플러스 a 제곱이 얘가 GA라는 식이다. 이렇게 된 거죠. GA라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GA가 A제곱 플러스 8이 되더라. 됐죠? A제곱 플러스 8. 여러분도 이런 거 변수에 대해서 어차피 X라는 함수 대신에 A로만 변수가 바뀌었을 뿐이고 얘를 잘 못 보시는 학생은 X제곱 플러스 바로 8로 봐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그래프 개념도 굉장히 잘 아셔야 돼. 이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오른쪽 축이 A가 되는 거고 위쪽 축이 이제 GA가 되는 거야. 내가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방금 전에 그렸던 거는 우리가 오른쪽이 항상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기보다는 FX축 이런 식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면 이런 변수 정의가 더 중요하고요. 결론은 지금 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2차 함수라는 거예요. 여기가 8이.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서 알겠지만 당연히 8일 때가 최소겠죠. 저번 시간에 두 문제 연습하고 갔는데 오, 야 근데 그렇게만 해서 맞은 거 아니죠? 8번은 꼭 제발 다 맞았기를 기원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이거 안 해주고 넘어가기는 좀 그래. 한 페이지. 이건 항상 전원이 다 같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행해야 되는 작업은 일단 요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는 t다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다. 그러다 보면 얘기를 했듯이 오른쪽이 x, 위쪽이 t축인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되면 2차 함수고요. 그러면 대칭축은 두분의 합이 1이니까 그거의 반인 2분의 1이겠더라. 이렇게 그려지겠더라. 거기서 내가 쳐다보는 거는 1부터 3이니까 조금 쉽게 오른쪽만 보겠네. 그러면은 요 그래프만 볼 거니까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만 대답하면 되겠네.
1하고 3이니까 1을 넣으면은 0이겠고 3을 넣으면은 6이겠고. 그럼 요걸 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x의 범위가 1부터 3일 때 여긴 지금 t에 대한 걸 배웠기 때문에 t의 높낮이 0부터 6 이렇게 하나 찾아내신 거고 한 번만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값에 대한 얘기는 항상 y에 대한 물음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은 2번. 그러면은 요 자리에다 t를 넣으시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플러스 1 빼기 6 정리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로 쓰셔서 얘도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축을 먼저 계속 말씀드리면 얘가 t, 얘가 y겠고 두분의 합이 2니까 그거의 반 1 거기서 내가 쳐다보는 건 0부터 6까지 6은 한 이쪽에 있다라고 치면은 이때가 당연히 지금 보니까 최소고 이때가 최대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9 6을 넣으시면 계산이 안 되니까 3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에서 16 그러면은 가장 작을 때 가장 클 때를 보시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y라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9부터 16이라고 대답하시고 이때가 최소 이때가 최대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아, 지수, 맞았어? 다음번에는 꼭 이거 그렇죠. 4번 풀어줬는데 이거 풀이가 이거밖에 없어. 진짜 이거밖에 없어.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없어요. 네,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없어요. 더 빠르게 풀려면 미분적분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빠르진 않아요. 얘 결론적으로 4차라서 얘가 4차기 때문에 진짜로 배우면 2학년 애들은 그냥 풀 수 있어. 이걸 몰라도 돼. 근데 이걸 모르면 다른 문제들 못 푸는 것들이 나와서 그래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조금만 연습을 통하면 따라서 한 점씩 해보면 되니까. 9번은 훨씬 더 쉬운 얘기라고 보시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이렇게 펼쳐진 걸 가져다가 양쪽에만 접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접기만 해가지고 접기만 양쪽을 이렇게 접기만 해서 그리고 여기는 빈 공간이긴 맞는데 그냥 요 결론은 내가 이 단면을 보겠다는 거예요. 단면만 보겠다. 그래서 이 단면을 옆으로 펼쳐 이렇게 해서 보면 단면 옆에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 내가 여기서 여기 하나 힌트밖에 없다면 여기 40짜리라고 여기 빵꾸가 뚫린 건 맞는데 가상의 단면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여기를 뭐 x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y라고 하셔도 되지만 40-2x 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다는 거.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넓이라는 식이 x에다가 가로에다 세로 40-2x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 여러분들 잘 하신다고. 거미값에 대한 얘기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들은 모두 양수라서 x가 양수이면서 40-2x도 양수여야겠다. 그렇게 되면 넘기시고 2로 나누시면 최종적으로 x라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0이라는 거를 좀 빠뜨리지 말아달라. 이런 것까지만. 식 세우는 거야. 솔직히 좀만 연습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풀이를 하는 거는 굳이 왜 완전 제곱식을 내가 해야 될까라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해야 될까? 최고차항이 분명히 뭐죠? 음수죠. 그리고 얘는 이미 인수분해가 된 형태다 보니까 얘 근이 0이란 말이에요. 얘 근은 얼마죠? 20이죠. 그러면은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0이에요.
문제 형태가 항상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래 내가 자꾸 두 군의 합의 가운데라는 얘기를 꺼내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쳐다본 영역을 보신다면 0부터 20 여기 안 쳐다보고요. 이렇게 뭔가 쳐다봐요. 그래서 항상 최대 최소값의 원리는 대칭 축에서만 나옵니다. 이처럼 x가 언제일 때? 10일 때가 그냥 최대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 제곱식을 해주실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괜히 필요 없다. 그냥 x에 10 넣으면 그게 최대값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 여기 정답이었네요. 맞죠? 그러니까 되게 두 군의 합의 가운데라는 얘기가 제가 일부러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문제 쪽에서 다 그렇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려준 거니까 항상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